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 전반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야기 해볼 텐데요.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주는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월요일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미국 시장은 쉬어가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주제 지금 전반적으로 이번 주 시장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체크해 봐야 할 텐데요. 강달러 불어지나 국내외 증시 영향은 이 지금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 점검해 보겠습니다. 강달러 기조가요, 대표님. 네. 지난해부터 보면은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길어지는 것 같긴 한데 요 며칠만 보면 살짝 완화하는 흐름이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신가요? 살짝이 아니고 방향성이 바뀌는 지점에서의 흐름입니다. 네. 우리가 최근 우리 국내 증시 상황을 한번 지난 7월 고점을 찍었던 2,900포인트 이후의 상황을 보게 되면 네. 지난 7월 이후에 그 일본의 NK 자금 이탈로 인한 주가가 하락을 했죠. 그리고 11월로 접어들면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 유력시 되면서 고금리, 강달러 이 상황이 국내 증시에 대한 악재로서의 작용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서의 미국 금리 10년 국채 수익률의 상황을 보게 되면 4.8%의 고점을 찍고요. 최근 한 달여 가까이 4.5%를 전후로 해서 안정화되는 추세에서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달러의 경우에는 비교적 강한 흐름에서의 강달러가 최근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여줬죠. 이러한 가운데서 지난 금요일장 소매, 판매, 부진에 대한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네. 그동안 미국 시장의 견조한 경제 기조 상승 흐름을 이제 이탈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결과치로의 지표가 일부 나왔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해서 107을 하회하는 지난 금요일에서의 그 가격 진행에서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랬죠. 네. 107 지수가 왜 중요하느냐? 물론 큰 폭의 지난 금요일에 달러 지수가 하락한 부분도 있겠지만 107이라는 지수는 지난해 11월에서의 고점부였고요. 그 이후에 저점부에 107 지수가 위치한 가격대입니다. 이 가격 수준에서의 흐름을 지난 금요일에서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그간의 강달러 현상에서의 모습이 이제 약달러로의 부분 조정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내 시장을 압박했던 그간의 고금리와 강달러 기조적 흐름에서의 내용이 일부 전환하고 변화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으로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대표님, 제가 말씀 들으면서 지금 바로 궁금해진 게요. 네. 소매 판매 외에 다른 물가 지표는 좀 높게 나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일부 LA 산불 영향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 소매 판매 지표 하나만으로 좀 추세 전환을 체크할 수 있는 건지 이 지표의 영향력이 좀 궁금하거든요. 미국의 최근 경기 동향 상황을 보게 되면 네. 생산과 산업 쪽에 일부 침체된 과정에서의 상황 대비해서 소매가 계속 살아나고 소비 활동이 증가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죠. 여기에 따라서 종목 간의 흐름을 보더라도 월마트 같은 종목의 주가가 최근 연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면서 네. 주가 강세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소매 판매 지수가 하락하는 과정에서의 데이터가 나왔다라는 점은 미국 경제가 일부 침체로의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이제 그 물가지수 말씀을 주셨는데 네. 지난번 발표된 미국의 CPI가 3%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뉴스는 최근의 물가 수준에서의 상황이 일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3% 수준에서의 CPI는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22년도 9.1%에서 최근 2.4%까지 하락하는 진행 과정 이후에 최근 3% 수준으로 올라왔거든요. 미국 경제가 호황이었을 때 2017년, 18년, 19년, 20년 이때 미국 CPI 기준으로 해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2.5%에서 3%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국 물가 수준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일부 상승 흐름이 진행되었지만 우려할 만한 상황에서의 데이터는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지점이 좀
우세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 미국의 물가 관련 지표도 계속해서 이어졌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한 기자회견이 거의 밤마다 좀 네.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매일매일 관세 얘기가 나오죠. 네. 앞서서 제가 배경 설명을 강달러의 기조적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라는 측면을 해석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의 관세 정책을 아주 강하게 푸시했죠. 이 강하게 푸시했던 근본적인 배경의 이유는 미국 경제가 탄탄하기 때문에 관세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고관세 물건이 수입됐을 때 미국이 얼마든지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경제 자체에서의 흐름이 상승 추세가 일부 이탈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의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했을 때 미국 경제가 받는 데미지가 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기존에 강하게 진행했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일부 후퇴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내에서의 관세 정책을 추진한 첫 번째 국가는 콜롬비아였죠. 콜롬비아에 대해서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주일 내로 진행하지 않으면 50%의 관세를 진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한 달 유예를 했고요.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마찬가지로 유예했습니다. 유럽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추진하겠다라고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유럽에서 보복 관세로서의 식품 수입을 제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 부분도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최근에 이제 기존의 고관세를 부과하는 형태에서의 정책에서 이제 상대 관세라고 얘기를 하죠. 상호 관세. 네. 해당 국가가 관세를 부과했을 때 우리도 그에 맞먹는 수준에서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가세가 타겟이 됩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존까지는 부가세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이었는데 이제 상대 관세에서 너희가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 기준이 부가세가 될 것이다라는 측면으로 한 발 양보한 상태로서의 어제 최근에 나온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관세에 따른 이제 부가세 기준으로서의 관세 정책을 추진할 때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도를 해석을 해보게 되면 부가세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가 한 180여 개 국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한국과 일본은 10% 수준의 부가세를 부과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얘기한 상대 관세에 의해서 부가세 수준에 대한 부분만큼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는 10% 관세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170여 개국 대다수의 국가들은 유럽을 포함해서 20%에서 25%의 부가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10% 부가세 부분만큼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유리한 관점으로 위치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로서의 해석하기보다는 일부 긍정적인 내용에서의 상황도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우선 기존에 강하게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다른 방향을 가져갈 가능성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지금 상대 국가의 관계에 대한 것들 또한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사흘로 미룬다 이런 이야기까지 그렇죠. 나왔기 때문에 정말 좀 이제는 스토리텔링을 더 탄탄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제가 하나 더만 추가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해서 국내 증시가 최근 내에서의 영향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 최근에 관세 부과가 거론이 되고 있는 국가들의 주식 시장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캐나다 증시는 2월 초에 관세 부과 얘기가 나왔을 때 일시적으로 출렁거렸지만 역대 신고가 근처로의 주가가 움직이는 최근 강세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멕시코 증시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과 뉴스가 나왔을 때 특이하게 움직임이 없었고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체크해드렸지만 항생 지수 기준으로 해서 글로벌리 주시장 내에서 가장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통상의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거론되었던 국가들의 주시장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반해서 국내 주시장에서의 흐름들은 너무 좀 과도하게 관세에 대한 영향도를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되는 부분도 우리가 체크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우리 시장이 과도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은 무뎌지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섹터의 개별적인 흐름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좀 어느 쪽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앞으로의 장 변수 점검해 볼게요. 우리 국내 시장에서 어디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이번 주 시장에서 우리가 지켜보고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견조해졌죠. 과거 같은 경우에 일부 이슈가 있었을 때의 주가는 하락 연속성을 보여주는 과정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네. 최근에 관세라든가 뭐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가 점증되는 가운데에서의 주가 상황을 보더라도 상당히 견조하게 현 주가 수준을 유지하는 기조적 측면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2월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2월 대략 한 3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기관 투자자들이 연속적인 순매수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고요. 저는 삼성전자를 이번 주 상황에서 왜 지켜봐야 될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느냐면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5만 6천 원 내외 가격으로 흐름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최근 한 3개월 동안의 삼성전자 주가 흐름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박스의 고점 라인이 5만 8천 원입니다. 이 박스의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상단부로의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의 5만 8천 원 돌파 여부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이번 주 상황 하에서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지점에서 첫 번째로의 종목은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전자 5만 8천 원 이 박스권 돌파 여부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 어느 쪽 볼까요? 오늘 주가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었지만 지난 주말에 그 XR 대전이라고 해서 XR과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왔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그 관련한 기기를 이제 출시할 예정에 있죠. 여기 애플의 비전 프로가 있고요. 메타에서 나오는 스마트 글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내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시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테마라고 한다면 XR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 주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XR 관련주 중에서 일부 그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이번 주 흐름에서 관심도를 갖고 지켜보자라는 측면에서 두 번째 이슈로는 XR과 관련된 이슈 종목들에 대해서 이번 주 시장에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XR 확장 현실 관련해서 좀 차세대 먹거리가 될 수 있을지 시장이 조금씩 주목하는 시점입니다. 이번 주 흐름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 트럼프 내각이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부터 정말 크게 눌렸던 섹터가 있죠. 2차 전지주 조금 기재개를 켜나 싶기도 하고 궁금하거든요. 아픈 손가락이죠. 네. 그리고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그쵸. 2차 전지 업종과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이 최근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대표주인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일부 상승 흐름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최근에 저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이 10만 원 수준에서 14만 원까지 반등을 줬고요. 최근 일부 조정이 나오는 가운데서 12만 원 조정을 받았지만 13만 원 주가로의 회복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만 원 저점을 찍고 14만 원 반등 주고 12만 원 내려갔다 13만 원 올라온 것은 바닥을 다져가는 형태에서의 가격 진행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흐름이거든요. 오늘 장에서도 2차 전지 업종에서의 종목들이 장중 내내 플러스권대에서의 움직임을 유지하는 채로 시세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의 전반의 흐름들의 매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연속성을 가진 흐름에서의 모습이 이번 주 내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구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상황 하에서 2차 전지 업종의 주가의 반응도도 주목해야 될 지점의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종 이번 주 상황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한번 들여다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주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 세 번째로는 2차 전지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또 최근에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는 그렇죠. 섹터가 있죠. 반도체 내에서 소부장 종목의 흐름도 긍정적이지만 그
이슈를 가진 우리가 대표 반도체 섹터에서의 네. 이슈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유리기판, 뭐 SKC를 대표로 해서 여러 종목의 유리기판 종목들이 최근까지 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죠. 지금 조정을 일부 받고 있지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온디바이스 관련한 제주반도체 대표 종목으로 판단되는 종목의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CXL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에서의 상황을 보여줬죠. 코리아 서킷이라든가 대덕전자와 같은 네오센과 같은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들이 오늘 장에서 강세 현상을 보여줬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당분간의 흐름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슈를 가진 CXL과 온디바이스와 그리고 유리기판의 테마가 계속적으로 순환하면서의 흐름들을 가져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시세 흐름에 쫓아가는 매매를 하실 때에는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CXL과 관련된 종목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대표적인 SKC 같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의 기간 조정 이후에는 재상승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유리기판이다, CXL이다, 온디바이스다 라는 타겟팅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조정받고 있는 온디바이스와 유리기판 내에서의 종목들이 이번 주 후반부에 기간 조정 마무리된 이후에 주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도를 가져볼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3대 반도체 핵심 테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 온디바이스, 그리고 CXL과 관련된 이 순환매의 흐름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대표님, 이건 마지막으로 정말 간략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 엔비디아에서 제2의 HBM, 소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관련주 내일도 계속해서 갈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HBM과 관련된 이슈에서의 종목들은 지금 현재에서는 짧게 끊어치는 대응으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정도까지 흐름에서 제한적인 움직임으로써 대응이 어떠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캠 관련주 오늘, 내일 끊어치는 대응 짧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